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로지아입니다. 여러분, 막달이 됐을 때 도대체 내가 진통이 언제 올까? 그리고 진통이 이 정도 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집에 있는 게 맞을까? 정말 많이 헷갈리고 고민되시죠? 오늘은 특별히 산모 3명의 출산 진행 과정, 그리고 이럴 때 병원 가니까 실패가 없더라, 이럴 때 병원 가면 오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명의 산모 중 2명은 초산이고 1명은 경산인데요. 첫 번째 산모는 바로 초산인데요. 오후 3시쯤 병원에 갔을 때 4cm가 열렸고, 저녁 8시경에 양수가 파수되고 자궁문도 10cm까지 다 열리면서 밤 11시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근데 이 산모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노멀한데요. 왜냐면 아침 8시에 가진통이 시작이 됐고 나서 저녁 8시에 경부가 다 열리고, 경부가 열린 후에 3시간쯤 있다가 출산을 했으니까 아기가 그 사이에 계속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 산모에게도 최대한 집에서 진통을 하고 오시면 좋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고, 이 산모도 병원에 가는 것보다 선생님 저 집이 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산모는 사실 주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빨리 케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냥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시라 하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입원할 정도는 된다, 4cm는 됐을 거다 하고 판단하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8시경에 선생님 저 진통이 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5분 간격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는 지속되는 진통이 왔었는데, 약간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생리할 때 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게 좀 싸르르 하기도 하고 찌리리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이제 느끼신 거예요. 계속 저랑 톡도 하고 전화도 했었는데, 진통의 강도는 계속 변함없이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한 3 정도 계속 그냥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 진통의 간격이 5분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확 줄어든 거예요. 몇 분까지 줄었냐면요, 3, 4분으로 진통 간격이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통 간격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통 간격보다 중요한 게 뭐다? 진통의 강도, 그리고 진통의 세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통의 강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선생님 진통의 강도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통이 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이 지금 자주 오니 다시 진통 간격이 늘어나긴 할 거다, 조금 더 지켜보자 했더니 다시 5분 간격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아침 8시에 5분 간격으로 시작된 진통이 소강 상태 없이 계속 이어지고, 또 오히려 주기가 막 길어지기보다는 짧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으로 오시라 한 게 제가 3시였거든요. 그래서 3시에 가서 내진을 해보니까 4cm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진행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 산모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호흡을 어떻게 했냐면,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쉴 때 쉬 하고 소리를 낸 거예요. 호흡을 내쉴 때 쉬 하거나 하 하거나 아 하거나 이렇게 좀 낮은 음으로 우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해주면 되는데, 이 산모는 그 많은 소리 중에 쉬, 이게 더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호흡을 하는데, 병원에 오고 나서도 진행이 좀 빨리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끔은 1시간 정도 소강 상태로 빠지거나 진통 간격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 산모는 진행이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3시에 4cm였는데 한 8시경에 5시간 만에 다 열리는 건 초산 산모치고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열리는 건 좀 빨리 열리는 반면에 아기가 내려온 시간은 좀 걸린 셈이죠. 저 같은 경우도 초산에 오전 11시에 병원에 가서 나는 저녁 7시, 8시 되면 낫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후 3시에 양수가 터졌는데 너무 그때부터 아프고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흡하고 막 욕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기운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 점심 먹은 것도 막 토하고. 이 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계속 진통이 오니까 막 뭘 잘 챙겨 먹질 못했고, 점심도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진통이 짧게 오니까 그 중간에 먹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주스나 초콜릿 요만한 조각이라도 먹이려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좀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아기가 내려와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 산모의 케이스는 자궁문은 빨리 열린 반면에 아기가 내려온 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도 똑같아요. 만약에
진통이 이렇게 쉼없이 계속 이어지고 진통 간격이 원래 5분이었다가 10분 아니면 10분에서 6분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진통이 좀 긴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진통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고 가진통이지만 간격은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그렇게 쭉 이어지면서 진진통이 왔고 진진통으로 이어지면서 진행은 빨랐는데 아기가 내려온 데는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산모에게 제가 가장 많이 권했던 자세가 바로 스쿼트 자세예요. 출산 진행 중에도 골반을 열어주는 스쿼트 자세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쭈그려 앉기 자세가 바로 스쿼트 자세죠. 쭈그려 앉을 때 허벅지를 이렇게 활짝, 그죠? 이게 다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활짝 열어주고 침대를 이렇게 잡고 숙인 채로 그렇게 골반을 열어주면 아기가 내려오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렇게도 있다가 걷다가 또 침대 위에 다리 올리고 골반 돌리기를 하다가 이렇게 진통 중간중간에 이런 걸 계속 해드렸고요. 또 욕조에 들어와서 감통한 게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못 먹고 열 몇 시간 동안 진통은 했지만 자연주의 출산으로 끝까지 잘 출산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로 진통을 하신다면 집에서 조금 더 진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산모처럼 오후 3시에 병원에 가서 11시에 아기를 낳는다면 총 걸린 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8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다. 또 그게 초산인 경우라면 꽤 괜찮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산모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왜 둘라가 인간 진통제인지 알겠다고.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옆에서 계속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산모들은 또 자연주의 출산 쪽보다는 자연분만을 하실 텐데 남편이 둘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호흡 잡아주고 그리고 진통과 진통 사이에 몸을 좀 움직이게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서적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산모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산모도 마찬가지로 초산의 케이스였는데 두 번째 산모도 병원에 1시쯤 가셔서 4시쯤에 나오셨어요. 이분은 3시간 만에 나오셨는데 사실 이분은 아침 8시에 병원을 한번 갔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6시쯤 됐는데 산모 남편에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새벽 1시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좀 심상치 않아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 진통 어플로 체크를 한 걸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5분 간격에 50초 지속되는 진통이 왔던 거예요. 가진통은 보통 5분 간격에 3, 40초 지속되는 진통이지 처음부터 50초 지속되는 가진통은 잘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가진통이 쭉 있다가 이렇게 50초로 온다. 이것도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근데 3, 40초가 아니고 50초가 지속되니까 저도 사실 헷갈렸던 거예요. 산모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엉덩이에 막 힘이 들어가신대요. 근데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는 꽤 진행이 많이 됐을 때예요. 최소한 진진통으로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병원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일단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어요. 산모가 전날에 뭘 하셨냐면요.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왜 아기가 소식이 없지?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아래로 자꾸 밀고 내려오는 게 막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심상치 않다. 출산 가방을 완성을 해놓자 해서 출산 가방을 막 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일랑일랑이라는 오일을 살짝 떨어뜨려서 디퓨저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는 언니가 그 아로마 이런 걸 알려주셔서 일랑일랑이라는 오일을 쓰면 진통이 잘 온다, 자궁 수축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것도 본래 타야 되는 용량보다 아주 적게 한 방울 살짝 떨어뜨렸는데 진짜 한 30분 있으니까 갑자기 진통이 막 와서 그걸 물을 얼른 갖다 버렸대요. 그런데 이미 이제 진통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분이 몸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때가 어느 정도 돼서 진통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진통이 이제 새벽 6시, 7시까지 되면서 좀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8시에 병원을 가서 태동 검사를 했을 때 수축은 40에서 60 정도를 찍는데 이제 2에서 3cm가 열린 거예요. 이 산모가 저한테 호소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너무 아픈데 왜 지금 2, 3cm밖에 안 열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로마 오일을 쓰시면서 진통이 좀 세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연 진통으로 오기는 했지만 약간
촉진제를 썼을 때처럼 진통이 좀 세게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초반부터 그렇게 5분 간격에 50초 지속되는 진통이 오기 쉽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진통이 강하게 왔고, 근데 진통이 강하게 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경부가 열리지 그렇게 막 열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산모가 좀 힘들어했어요. 3cm 열렸으니까 아직 입원은 못해요. 왜냐면 최소한 3, 4cm가 열려야 되는데 2cm에서 3cm가 열리는 건 또 달라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일단 병원에서 집으로 도로 가신 거죠. 그때가 8시였는데 다시 병원에 온 시간이 1시였어요. 근데 8시에서 1시 사이에 진행이 얼마나 됐냐면 오전 8시에 2, 3cm였는데 거의 2cm로 보거든요. 근데 오후 1시에 병원에 왔을 때는 거의 8cm까지 열려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2cm에서 8cm까지 열리는데 5시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러니 실제로 가진통이 그렇게 세게 왔고 많이 아팠고 아기가 막 밀고 내려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산모의 느낌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산모가 1시에 병원에 왔을 때 아기가 힘들었는지 그 심박이 좀 떨어져서 좀 태동 검사를 오래 했거든요. 다행히 심박이 안정이 돼서 아기를 이제 4시쯤 낳으셨어요. 첫 번째 산모와 두 번째 산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산모는 자궁문이 열리고 아기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걸렸다고 치면, 두 번째 산모의 케이스는 경산처럼 집에서 진통을 많이 해서인지 몰라도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아기가 거의 동시에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8, 9cm에서 아기를 낳는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또 아기가 전날에도 계속 아래 엉덩이 쪽을 누르는 느낌이 났다고 해요. 심지어 산모의 얘기로는 배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이 산모가 예민하게 느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기가 그만큼 잘 내려오면 자궁 경부가 잘 열리는 것과 동시에 아기가 내려오는 시간이 짧고요. 그렇지 않고 경부가 먼저 열리고 아기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초산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모의 케이스인데요. 이 산모는 40대 초반에 둘째 출산이에요. 그러면 첫째를 언제 낳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30대에 낳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산모는 20대에 첫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출산한 지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가끔 병원에 가면 이렇게 10몇 년이 지나고 두 번째 출산이다면 거의 초산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시는 산모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첫째도 제식분만을 했기 때문에 둘째도 제식분만을 할 경우는 자궁 경부가 연필심 하나 들어갈 정도는 열려있고 그 몸 상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출산을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산모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산모는 경산 케이스였어요. 이 산모가 아침에 한 8시쯤 이제 톡이 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새벽에 자다가 혈덩어리가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을 아직 앞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1월에 나오겠지 하고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산모나 산모의 가족들도 그래 1월에 나올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12월 29일 날 혈덩어리를 새벽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덩어리라고 표현을 하셨기에 한 500원짜리 크기 정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혈덩어리를 보고 오전에는 생리통처럼 은근한 느낌, 그리고 허리가 좀 아프다, 그리고 아랫배가 무직하다 이 정도 느낌만 오지 찌릿찌릿하다 이런 느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산의 경우는 아래쪽이 좀 찌릿찌릿해요, 콕콕 찔러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경산은 딱히 이런 느낌까지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운동을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오후에 막 운동을 하다가 물 같은 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게 나와서 이제 패드를 적셨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양보다도 아무래도 냄새로 양수를 구분할 수 있으니 양수인지 아닌지, 물건 락스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맡아봐라 했더니 락스 냄새는 아니고 소변 냄새인데 물이 그렇게 2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나오는 케이스는요, 산모가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 왔을 때 양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물이 좀 나오기도 해요.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는 꼭 냄새를 맡아보시면 가능하니까 그걸로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쭉 진행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저녁까지 드시고 제가 밤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그렇다 할 만한 진통이 없으니까 아무리 경산이지만 어느 정도 진통이 잡혀야 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진통이 오는지 보자 했더니 배뭉침이 계속 있고 배가 딱딱해지면서 분비물은 계속 나오고 또 물 같은 애들이 나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혈 덩어리 100원짜리 크기도 나오고 또 선홍색의 그런 피도 나왔는데, 선홍색의 피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이슬이에요. 자궁 경부가 충혈돼서 나오는 이슬로 볼 수 있죠. 경산의 경우는 어떤 초산의 경우처럼 뭐 갈색이 섞인 코 같은 묽은 그런 전형적인 이슬보다도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저녁을 드시고 났는데 밤 11시에 그 산모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진통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산의 경우는 간격이 크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진통에서도 진진통으로 빠르게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산의 경우는 주로 제가 증상을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시냐고 했더니 진통이 오면 숨을 참고 싶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오면 숨을 참고 싶을 만큼 아프다는 건 진통이 세게 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30분만 있다가 출발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1시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내진을 했더니 4cm가 열린 거예요. 새벽 1시에 4cm가 열린데 몇 시에 출산하셨을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시에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산에 유도분만을 했었고 자연진통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가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유도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은 셈 치고는 굉장히 진행이 빨랐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기에 좀 더 빨리 오시라고 했고 4cm에서 다 열리고 아기가 내려오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통 간격이 급격하게 짧아지고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계속 욕조에 있다가 이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기를 낳았을 때 회원부 열상도 거의 없었고요. 너무나 만족하게 잘 나오셨다. 첫째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밖에 없는데 둘째 아기 이렇게 평온하게 잘 나올 수 있어서 걱정도 많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3명의 산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제가 출산 코칭을 했을 때 다른 산모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토하는 증세가 있다 이러면요, 어느 정도 출산 진행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엉덩이 쪽에 약하기는 하지만 힘이 들어간다 이러면 아, 내가 출산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강 상태 없이 진통이 계속 진행된다 이러면 뭐 하루 이틀 안에는 낫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 집에서 진통하고 있는데 누워있고 싶은데 아파서 누울 수가 없다, 또는 다섯 번째 진통이 올 때 몸이 막 떨린다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때가 거의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예외 상황이 많고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게 꼭 100%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엔 어렵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통의 간격보다 내 몸이 느끼는 진통의 강도예요.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을 보셔야 되고요. 진통의 지속 시간이 3, 40초이면 좀 기다리셔야 되고 한 50초 1분이면 이제 그런 식의 진통의 패턴이 2시간 이상 반복됐다 이러면 슬슬 천천히 병원에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서둘러 병원에 가실 필요 없으니까 이전까지 유의하시고요. 항상 병원에 갈 때는 내가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분하고 내가 진통 어플이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진통을 어떻게 체크하고 병원에 가는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날 하는 원데이 출산 특강을 들으시거나 이 원데이 출산 특강을 그대로 담은 교육 영상을 구매하시거나 세 번째로 출산 코칭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로지아였습니다.